천지공사 이야기 1902년 편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PPT에 번호를 붙이지 않고 1902년, 1903년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1901년도에 중요한 천지공사 얘기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을 먼저 한 다음에 연도별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추가할 예정이라서입니다. 추가될 때 번호보다는요, 1902년 1편, 1902년 2편, 3편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PPT 제목을 연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김영렬 종도와 상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렬이 상제님께 이율곡과 이순신 그리고 이율곡과 이양복의 두 가지 일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 명인은 지나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정확히 일러주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율곡과 이순신의 이야기인데요. 이율곡은 이순신이 왜군이 쳐들어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임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율곡 이희 선생은 우리 5,000원권 집회에 나와 있죠. 이율곡은 이순신보다 9살이 많았고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낮은 벼슬자리에 있던 이름 없는 관리에 불과한 이순신이 큰 일을 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죠. 두보의 시를 1000번 읽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두률천독 얘기하신 거죠. 이 두보의 시는요, 애국하는 마음이나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백성들의 처절한 모습 등을 잘 표현해서요, 전쟁 중에 이순신이 겪을 고난을 이겨낼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뱃머리에서 박자에 맞춰서 이 시를 읊으면 배에 올라오는 일본 사람들을 잘 무찌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율곡과 이양복의 이야기인데요. 이율곡은 이양복에게 비법을 하나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안 나올 때는 수건에 고춧가루를 싸서 눈을 문지르면 된다. 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비책은 훗날 이양복이 잊지 않고 쓰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병조판서였던 이양복은요,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곤수를 사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곤수에게 이율곡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게 되죠. 정곤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명나라 황제는 구원병을 꼭 보내야 될까? 언제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곤수가 대성통곡을 하니 저런 충신이 있는 나라는 빨리 구원병을 보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했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영재가 있으면 나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1902년 김영렬 종도의 이야기입니다. 김영렬 종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김영렬 종도는 상제님의 처음 종도이기도 하고요. 상제님 천지공사 이전부터 따랐던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죠. 김영렬은 집에 식량이 떨어지자 상제님께 올리는 음식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을 했지만 상제님 걱정이 가장 많이 됐죠. 더군다나 가뭄 때문에 밭에 심은 채소도 잘 안 돼서 걱정이 더욱 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연재해가 있으면 바로 생활에 타격이 컸죠. 저장 창고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사정을 아신 상제님께서 산중에 채소의 별미라도 있어야 되니 걱정 근심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 이후부터 가뭄에도 불구하고 채소가 잘 자라서 김영렬이 한결 근심을 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편은 걱정이나 근심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제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셨을까요?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을 하거나 또 하던 노력을 하여라 라는 뜻일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상제님께 신고드리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요, 학생들이 음식점에 가지 않고 상제님께서 왜 종도들의 집으로 가십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음식점이나 회의실, 시민회관, 체육관, 기타 등등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었죠. 당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주막입니다. 옛날에 주막에서 밥을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잠을 자는 비용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이불이나 이런 침구 등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먼 길 갈 때 밥 먹고 누구든지 잘 수 있었다.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상제님께서 종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실 때도 반드시 주막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집, 종도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도들의 집에서 공사를 보신 일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전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가 주막 그리고 종도들의 집입니다. 거기서 공사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김영렬 종도 집에서 공사를 보실 때 당연히 김영렬 종도가 잘 모시고 싶은데 음식이 떨어지니 걱정을 했던 겁니다. 치도령, 길을 닦으라는 명령에 대한 이야기죠. 상제님의 권능입니다. 하운동 김영렬의 집은 산속이라서 다니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여기 금산사 위쪽 보시면 있죠. 상제님께서는 김영렬 집에 다니실 때 글을 써서 신명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치도령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명께 명령을 내리시면 여름에는 젖은 길이 마르기도 하고 겨울에는 진흙길이 얼어붙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오고 녹고 나면 진흙길이 되죠. 그 길을 간다면 참 많이 불편하셨겠죠? 근데 이렇게 치도령을 내리시면 상제님 신이나 옷이나 이런 곳에는 흙이나 다른 것들이 묻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심. 상제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신 것 중에는 치병과 재생편이 참 많으십니다. 어느 날 상제님께서 김영렬 집 앞에 오시고 형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집에 삼신이 들어가니 산기가 있을지라 빨리 들어가 보라. 예전에는 삼신 할머니라고 많이 표현했었죠. 급히 형렬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내가 셋째 아들을 순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산후복통으로 고생하는 습관이 있어서 형렬은 너무 좋긴 하지만 또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이 형렬의 고민을 아시고는 나를 믿고 근심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놓으라고 하셨으니 가만히 있으란 게 아니시겠죠? 그래도 부인을 위해 하던 일은 계속 해야겠죠. 이후부터 부인은 복통뿐 아니라 다른 병인 천시까지 낫게 됐습니다. 오, 와우, OMG 보이시죠? 예, 이건 오마이갓이죠? 학생들이 너무 잘 쓰는 표현이라서요. 교육팀에서 디자인을 넣어봤습니다. 어느 날 금곡대사가 상제님께 지인이던 이경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리가 많이 부었다는 거죠. 이경호는 병세가 3,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약재를 쓰지 않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낫게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경호는 그에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병자를 대하실 때마다 그가 알도록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긴 심장이고 여긴 담낭이고 여긴 폐고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병이 났고 엑스레이나 MRI 보듯이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상제님 말씀을 믿고 어떤 처방을 내려도 할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무의유화. 상제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도들은 항상 근심과 걱정이 있었죠. 종도들이 자신이 걱정하는 일을 상제님께 말씀드리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상제님께서 말한 뒤에도 또다시 걱정하면 염려를 놓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상제님 말씀대로 항상 순리대로 풀렸습니다. 이것을 무위이화라고 합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무위이화도 속담이나 사자성어처럼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모르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던 대로 또는 노력하던 대로 하라는 것이 무위이화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서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상제님을 믿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계속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해결이 된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번 이야기 마치겠습니다.